이게 그 가족 중에 보험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가족들 되게 피곤하죠. 이 보험쟁이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제 동생도 보험쟁이들 다 똑같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쟁이 숙명이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 그게 이 직업에서 참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여러분들의 보험을 보면 결국은 보험쟁이들 낚시질에 걸려서 호구돼 있는 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제 고객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돼 있는데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하고 그만두고 나가서 고아계약 형태로 갖고 계신 분,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관리가 넘어오신 분들이나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학원을 다닐 때 물리학 강의를 아주 재밌게 하는 분이 있었고 재미없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재밌는 분한테 많이 갔어요. 근데 그분 강의는 그냥 재밌다가 끝났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재미없는 분은 재미가 없으니까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자, 여러분들께 진짜 보험쟁이한테 호갱 안 되는 법을 상식선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제발, 그리고 최소한 저에게 관리를 받으실 분이라면 끝까지 봐둬야 돼요. 이건 왜냐? 제 철학, 보험으로서의 보험쟁이의 철학이 있으니 그 철학이 일치된다면 여러분과 같이 오래 갈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맨날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직급이 낮겠죠. 뭐 대리. 그러나 위로 가면 갈수록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업 계획들을 먼저 세워요. 보험도 이와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급하고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선 처리할 수 있지만 보험 정책에서는 안 돼요. 일단 내가 급한 상태가 되면 보험회사는 치사한 방법을 써요. 그 치사한 방법이 뭐예요? 가입 거절이죠. 또는 페널티를 물리죠. 유병자. 여러분들 유병자 보험 해준다고 보험 무척 많이 내는 거예요. 따라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이것은 성공방정식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보험에서 갖고 있는 개념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말을 보험으로서도 섞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왜 보험쟁이들 낚시질에 이렇게 걸리냐? 주변에 누가 암에 걸렸으면 암보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간병이 지금 대세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돈을 준대요. 누워서 물리치료만 받으면 돈을 준대요. 이런 보험에 혹하는 사람들은 철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보험은 보험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만약에라는 개념이 없으면 보험 상품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만약에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 확률이 얼마냐,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검증이 돼 있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 보험회사는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입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만약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약을 갖고 휘두르는 것들이 어떤 확률과 어떤 통계적 데이터를 갖고 휘두르는지 여러분들이 보험쟁이들 말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보험은 두 가지 개념의 보험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얘기니까 두 가지만 국한을 할게요. 복권 같은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채권 같은 보험이 있어요.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 복권은 당첨이 되면 받고 당첨이 안 되면 꽝이에요. 복권이 그렇잖아요. 채권은 이거는 100% 내가 받게 돼 있도록 예정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종신보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건강보험이라는 건 복권하고 좀 달라서 당첨되기를 위해서 들었지만 절망을 대비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종신보험은 절망을 대비하다가 꽝이 나면 희망으로 바뀌어요. 정확한 용어로는 해약환급금이에요. 그래서 이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들었냐 현재에 들었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권도 꽝이 나면 샀던 돈 다 날리는 것처럼 보험도 꽝이 나면 샀던 돈을 다 날려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험증권을 딱 펼쳐 보세요. 그러면 보험 종류,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보장은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요. 그래서 종신은 우리가 100%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을 확률이. 암사망, 이건 사망자 중에 몇 %니까 이건 뭐 한 30% 될래나요? 그 재해사망은 한번 볼까요? 재해사망이 얼마인가? 재해사망은 교통사고하고 일반사고 합쳐가지고 뭐 한 4.6%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살은 한 3.7%가 돼요. 나머지는 다 질병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보험은 비싸다.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사망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과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은 다릅니다. 여기에는 자살과 돌연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기간이 이 보장기간이 종신이에요. 나머지들은 뭐 80세든 100세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이 넘어가면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봅시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월보험료는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길어지면 증가하고 보험기간이 짧아지면 보장기간이라고 그러죠. 보험료는 싸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죠. 재해사망은 아까 확률적으로 9,100원 밖에 안 받아요. 죽으면 똑같이 1억이 나오는데. 자, 암 건강보험 13만 5천원을 내고 내가 암에 걸릴 걸 대비했지만 20년이 지나면 낸 돈은 3,240만원. 그러니까 뭐 암보장이 3천만원이라면 240만원 손해본 거고 암보장이 5천만원이라면 1,800만원 이득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험을 들면 이기는 방법 두 가지. 빨리 당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내거나인데 끝까지 내거나는 얘네들은 해당이 없고 얘만 해당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종신보험이 장기 채무 계정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80세에 내가 이걸 가만 갖고 있다 빼면 8천만 원을 받게 돼 있고요. 과거에 들은 분들은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돈들을 받아요. 물론 이 돈이 굉장히 싸죠. 한번 추이를 한번 볼까요? 2000년에 40살 된 남자가 1억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 내는 돈은 3,800만 원이고요. 그죠? 그리고 2010년에는 4,800만 원 내야 되고 지금 오늘 저랑 40살 먹은 분이 상담을 한다면 7,400만 원을 토탈 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봐봐요. 내가 원금 100%, 내가 낸 돈 100%라고 그러면 납입기간이 끝나면 103%, 납입 완료 후 20년이 지나면 184, 237%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2020년에는 이렇게 돼요. 극단적으로 내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서 약관 대출 이율 물어보면 돼요. 약관 대출 이율이 높으면 그 보험 좋은 보험이니까 절대 내가 약관 대출 받으려더니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내게 해 이렇게 욕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약관 대출 이율은 예정이율에다 2.5% 더 받는 건데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한 게 아니라 시간이 또 걸려요. 영상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 설명은 뭐 괜찮으면 저한테 연락 오겠죠. 자,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를 판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그 설계사가 보험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기술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또 회사에서 아주대 경영대원을 보내줬어요. 여기서 공부한 게 뭐냐면 투자금융하고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험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계리를 할 정도의 머리가 스마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험회사가 굉장히 아킬레스로 갖고 있는 설계상의 오류를 고객한테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보험뿐만 아니라 뭐 투자 이쪽 상담이 가능한데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회피하는 편이에요. 보험은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고객한테 어떻게 하든지 보험회사랑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뭐 정확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빨리 당하면은 이겨요. 또는 끝까지 납입 완료 후에 끝까지 버틴기면 보험회사에서 이겨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보험회사랑 게임에서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보험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발생 빈도하고 위험도에 따라서 내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설계사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이 위험한 걸 몇 퍼센트를 갖고 있고 이걸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 내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주보험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고 이게 얼마냐예요. 그래서 복권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도 안 되고, 또 이게 지나치게 적으면 사실은 보험에서 사람들은 몇 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이 경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쟁이는 칭찬 들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고객이 어떠한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너무 많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 땐 병원도 돈을 벌 수 있어요. 환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병원 치료비는 증가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건강보험,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정도는 커버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들어놓는 거는 뭐냐면 병원에서 있는 동안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예비비 형태로 우리가 진단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단비라는 거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예비비고 뭐고 다 꽉 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이거 21년 해봐서 아는데 중증에서 여기 가는 기간, 사망은 오히려 나아요. 그냥 사망하고 나면 끝나니까 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아까 이 표에서 봤지만 91.6% 최소한 존재해요. 그럼 이 기간에는 분명히 사망 전에 죽어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때 모든 고통이 집약이 돼요. 가족들의 고통, 본인의 고통, 그 다음에 이 중에 경제적 고통 굉장히 심하죠. 당신이 죽는데 1억을 써도 죽고 안 써도 죽는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 물어보면 건강할 때는 전부 안 쓰고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경우 1%도 없어요. 다 써요. 내가 죽는 거. 그만큼 삶의 애착이 커요. 자, 그러면 이때 병원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들은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치악산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봐서 아는데 여기서 쓰는 연명치료비 이게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가 정가가 없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비용들은 어떻게 커버하냐? 이때 절망을 대비했던 보험 중에 유일하게 종신보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을 연금으로 돌리거나 연금보다 해지해서 쓰시거나 이때 보험 설계사들이 연금 전환은 혜택이 없고 해약환급금으로 산다 이런 정말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설계사는 앞으로 피하시기 바래요. 그 사람들은 엑셀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사람과의 가족과의 관계 이런 따뜻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허투루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시면 좋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아프면 그 동네 의원을 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들이 우리가 말하는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건강보험 진단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 자, 동네 의원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대학병원으로 가겠죠. 대학병원의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 가서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설계사도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설계사가 있고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설계사가 있어요. 어느 설계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토탈로 코디네이팅을 하는 수 있는 설계사가 있어요. 그런 설계사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을 같이 추구하면서 스토리를 써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하면은 귀찮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호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확률과 통계에 근간하고 정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해버리는 순간 끝나요. 보험회사 받지를 않아요. 뭐 내일 죽을 건데 오늘 가입한다면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렇게 자선을 행사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객님과 보험회사가 게임을 하는데, 저는 보험회사 편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나한테 월급 한 푼도 안 줘요.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제 월급이기 때문에 저의 클라이언트는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보험회사에 굉장히 재무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일도 우리가 2009년도에 했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 상품별로 나중에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피해가 굉장히 보험회사가 막대했고 고객들은 단기에 해지 환급금을 굉장히 늘리는 일들도 했었다는 얘기. 저를 믿고 저를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나 저와 생소하신 분들은 믿고 정확하게 보험을 진단을 받아서 보험에 대해서 호구가 되는 일들, 이거는 막도록 합시다. 저는 한중원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네요. 010-2779-4203 일로 연락하시면 제가 그렇게 막 보험 함부로 깨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는 설계사 있으면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남의 것까지 뺏어 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거절받는 것도 지겹고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믿고 따라가는 분들하고만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전체 고객 중에 20%만 저를 믿어줘도 제 이 보험 생활은 뭐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